주말 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했고 예보가 됐고 서울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지는 않고 간간히 조금씩 내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저는 관심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예수님 말씀을 비교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활동하신 기간이 이렇게 500년 차이가 나고 또 뭐 생활한 공간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비유 이런 게 너무나 비슷하다는 게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야 될 방식 이런 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비슷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법, 여의도 문법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정치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이 정치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종교도 그렇듯이 뭐 언제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치로서 풀어진다. 정치가 이런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여의도 경험, 정치 경험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이렇게 지낸 그 경력밖에는 없다. 여의도에서 생활한 경력은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색다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또 예측을 하면서도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이런 현상들에 놀라는 모습들, 또 예측에 실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이 집권 여당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야당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 많이 적응이 됐는데 이 정치평론도 보면 저보고 오히려 좀 뭐 독특하다, 색다른 해석이다, 색다른 예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많은 기존의 정치 분석,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도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현 정사에서 보기 드문 야당 대표의 스타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정치의 모습이 공통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는 건데 개성도 있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 여야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지금 정치권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대화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소위 김기현과 이재명이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가 돼서 만나서 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TV 토론도 하자 뭐 이런 추진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30일이 될 겁니다. 본회의가 30일 열리니까. 그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모양으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 이게 추진이 됐는데 민주당 사정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연기한다라는 식인데 민주당이 지금 당내 사정도 복잡하고 해서 뭐 간단합니다. 이재명을 지금 사실은 젖혀두고 패싱을 하고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박광훈 입장에서도. 당이 지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이선 후퇴,
또는 대표직 사퇴, 이재명은 못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맞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광훈이 부담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무산이 됐는데 여야 대표는 만나기로 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도 우리 헌정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이재명도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소위 기성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을 만날 수 없는가? 간단합니다.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인데 피의자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데 가장 핵심은 피의자인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또 윤석열 국정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법치입니다. 법을 세워달랍니다. 기존의 정치권에 하는 행태처럼 대충 뭐 법치한다라고 하고 뒤로는 또 타협도 하고 또 주고받고 거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는 좀 하지 말아달라. 적어도 우리 사법 시스템, 지금 갖춰진 이 사법 시스템으로 여든 야든 이제 좀 제대로 잘못한 사람 비리가 있으면 처벌하고 그 다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물갈이도 좀 하고 이런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법치를 좀 해달라. 이걸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당선이 됐고 또 그걸 이행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또 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 모양만 갖춰도 지지율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법치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갖가지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사 정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이 검사나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혐의가 있는 증거가 드러나고 진술이 있고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일단 자신이 다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사가 진전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쪽이 정확하게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지금 이재명이 그런 상태다. 이런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당대표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재명이 사실은 이재명 말씀부터 좀 드리면요. 지금 당에서는 문재인, 이낙연 마찬가지고 비명, 반명 다 지금 혁신위를 구성하는데 전권을 주고 이재명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선으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권을 놓든지 이선으로 물러나든지 공천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구속될 거고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죄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은 못 물러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40명이었죠. 개딸들의 저런 뭐 청년 정치를 공격하는 개딸들의 저런 정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집단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못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이런 식이라면 만약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사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민주당도 지금 의원들도 이재명을 정확하게 못 읽은 겁니다. 이렇게 될 상황이었으면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아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김기현과 이재명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김기현에게 혹독하게 당한 겁니다.
이제 김기현과 이재명이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자 이걸 놓고 지금 전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야 대표가 만나지 못할 이유는 있느냐. 여야 대표는 만나는 것이 맞다. 만나는 모양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사실상 뭐 지금 TV 토론하자, 뭐 1대1로 정책 회동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얘기할 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 자기가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만나서 여당 대표를 만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들 크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상황은 가짜뉴스,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뚫어낼, 뭐 어떻게든 버텨낼 방안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기현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14주기였죠. 그 자리에서 김기현이 술이나 한잔 합시다. 소주나 한잔 하자.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뭐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만날 뭐 정신도 아니고 만나서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여러 가지 점검하고 궁리를 해봅시다. 내가 다시 연락을 하죠. 이렇게 원래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에서 뭐 밥 먹는 거, 국민들이 뭐 밥만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이건 지금 이재명이 거절하는 방법을 이 자신의 지금 굉장히 쫓기는 입장에서 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국민들이 여야 대표가 만나서 밥 먹는 걸 왜 싫어합니까? 국민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밥 먹으면 그냥 밥만 먹습니까? 소주 한잔 하면 소주만 마십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화죠. 그걸 이제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김기현은 이재명이 언론 플레이 했다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묻죠. 무슨 대화를 했느냐. 나란히 앉았으니까. 내가 뭐 밥 한번 먹자.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하니까 밥 먹는 거 뭐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거절하더라. 김기현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이겁니다. 지금 협치, 여야 협치를, 대화를 누가 지금 거부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협치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이재명과 지금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저런 피의자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 대화도 실상 또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대화가 뭐 진전될 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내대표는 1년 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원내대표라도 만나자는 이야기는 계속 해온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이 자신이 지금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좀 헛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이 이걸 언론에 흘렸다. 지금 뭐 이재명 자신이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니까 그 다음날 또 발끈한 겁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밥 먹고 뭐 술 마시는 건 친구끼리나 하라. 이것도 이제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면 야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소리죠. 친구. 참 그 말도 잘 받았습니다. 김기현이. 나는 이재명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친구로 생각해야죠. 만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야죠. 대화해야죠. 이제 이재명이 답답해진 겁니다. 2번씩 실수를 한 겁니다. 그냥 좀 요즘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거 검토 좀 하고 좀 진정이 되면 뭐 제가 연락을 드리죠. 아이고 뭐 술이나 밥이나 뭐 못할 게 있습니까? 이러고 넘어갔으면 될 일을 국민들이 밥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뭐 정책 협의하는 걸 좋아하지.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날 이제 밥이나 술 마시려면 친구하고나 먹으라 이러니까 김기현이 아 우리가 친구 아니었나? 여야 대표가 친구 아니었나? 그럼 뭐냐? 이재명이 깝깝해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재명이 정책적인 협의를 한다면 만나자. 사실은 만나도 지금 이재명이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나는 모양새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그렇다면 1대1 정책 회동도 하고 TV 토론도 필요하면 하자. TV 토론 지금 뭐 이재명이 사실은 TV 토론을 해서 이재명이
국민들 앞에서 지금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 그 비리 부분, 돈봉투 게이트, 코인 게이트, 이재명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정책이 지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무 법안이나 지금 만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런 지금 가짜뉴스, 거짓 선동하는 이 마당에 무슨 정책 토론이 지금 솔직히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재명이 완패를 한 거죠, 지금. 인간적으로나 정치인으로나. 김기현의 노련한 부분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건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따른 것이고 이재명은 지금 독특한 스타일에다가 당내에 지금 복잡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이 지금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과 이렇게 티카타카를 하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뭐 김기현이 하자는 대로 다 된 셈입니다. 이 지금 새로운 스타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제가 돈봉투 게이트, 코인 게이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어제 대구에 가서 자신의 지금 그 뭐 책 북 콘서트를 하는데 자신의 딸 조민이 이렇게 입시 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떨어진 적은 없다. 부산대학교 그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이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항소를 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표창장 없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 뭐 기존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조국의 이 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온 국민 앞에 다 드러난 일인데 이렇게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재판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그 부인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 결과로도 다 나와 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런 증거 사실들을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것은 없다. 입시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조민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시라고 하는 것은 조민이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이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죠. 언제나 입시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장학금 부분도 장학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조금 이렇게 유동적이긴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양대 표창장이 지금 조민의 입학에 뭐 변수가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대신 선처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좀 선처해달라. 이걸 가지고 지금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모두 공개가 되는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없단 말이냐? 입시 부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면 그 많은 사실들 모든 재판 판사들이 잘못 판단했단 말이냐? 김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실을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이런 집단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런 집단이 지금 3번씩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당분간은 민주당이 계열은 이런 자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자세가 유지되는 한 이젠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자세가 바뀌기 전에는. 한국의 사법 체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은 모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선출이 되는 것이죠. 조국이 자신의 딸의 그 입시 부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인정을 한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약간의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과잉이다. 정치적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려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신이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뭐 관리의 잘못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좀 위법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좀 과잉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딱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강래구죠. 핵심 인물입니다. 돈을 만들어서 뿌린 강래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장에 이제 송영길과 협의를 했고, 기소장에 현역 의원 10명, 윤관석, 이승만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 10명에 대해서 봉투 20개, 300만 원짜리 20개가 전달이 됐다. 배달사고가 나지 않았다. 배달사고 참 정치권에서 배달사고 흔히 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강래구 건에서 윤관석이나 이승만을 통해서 이제 돈들이 다 뿌려졌는데 배달사고는 나지 않았다. 현역 의원 10명. 그러니까 이 기소장에서 송영길의 개입 부분, 현역 의원 10명이 이제 실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윤관석, 이승만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 10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윤관석과 이승만은 오는 30일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되고 체포동의안, 다음 달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또 왜, 무슨 혐의가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참 윤관석과 이승만을 탈당까지 시켰는데, 만약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이 민주당은 우스워지는 꼴입니다. 갈수록. 민주당이 뭐 우스워진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비명반명계의 움직임으로 보면 윤관석, 이승만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비명반명계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40명까지 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현역 의원들 10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거의 대부분 이거는 통과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코인게이트입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 김남국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환을 할 테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고, 김남국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오는 30일 회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열어서 이제 김남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김남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 투표를 하면, 제명시키는 투표, 이 투표를 하면 이게 재적 의원 3분의 1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게 우리 국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제명된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윤리위 회부가 되고 본회의에서 제명으로, 윤리위에서 제명으로 이렇게 징계안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김남국이 버티지 못하고 아마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 김남국을 의원직에서 사퇴를 시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제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승만, 이 돈봉투 게이트 현역 의원들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이재명 때문입니다. 김남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명시키지 못하면, 또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으면 이거 이재명 때문인 겁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당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에 본 적도 없는 독특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저런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은 당의 문을 왜 닫아야 하느냐. 돈봉투 때문에, 코인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비리 때문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정치라는 게 온 국민들, 5천만 국민들 또는 얽히고 설키는 매일같이 발생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갈등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어떻게 형태든 풀어내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풀어낼 방법,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지금 이재명이 이선이라도 물러나 주는 겁니다. 이선 후퇴. 당대표직이라도 쥐고 있으면서 그래도 정권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혁신위원장에게 넘기고 이선으로 물러나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재명은 그러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재명이
일정 부분 권한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이재명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는데 구속, 이 사법 처리되는 순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치가 길을 잃어버리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끝을 내야 합니다. 김남국이 지금 의원직 사퇴,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이유는 현직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고 있으면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11일째 지금. 3일, 4일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자신의 문제로 온 국민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건 이제 정치를 떠나야 하고 정치가 끝이 난 겁니다. 이 순간 김남국 마찬가지고 이재명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김남국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건 사법 처리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김남국이 그래도 정치가 되려면 뭔가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이걸 풀어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사법 처리밖에는 없고 이재명, 송영길, 김남국, 조국은 가짜뉴스 퍼뜨리는 방법 위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